푸틴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푸틴은 김정은에게 또다시 손을 내밀었는데요. 푸틴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조달의 한계와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 강화로 인해서 기존에 파병받은 약 2만 명의 북한 병력 이외에도 추가로 김정은에게 3만 명의 대규모 추가 파병과 미사일 발사대 지원을 북한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파병으로 북러 관계는 이미 혈맹으로 급 밀착하고 있고 북러 군사 동맹은 한미동맹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상호 간에 서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무슨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북한군 3만 명을 추가로 파병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한반도 게임 체인저 4대 첨단 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러시아가 북한에 새롭게 요청한 3만 명의 추가 파병 규모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 보로네시 지역의 정황은 어떤가요? 러시아는 추가 파견될 북한군 3만 명을 수용하고 전선 투입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남서부 요충지인 보로네시 지역에 대규모 전용 군사시설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로네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500km 거리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이나 드론 타격 범위 내에 직접 들어와 있는데요. 이미 현지의 핵심 무기 생산 시설이 파괴되는 등 공습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서 추가로 북한군이 배치될 시에는 즉각 대규모 정밀 폭격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극도로 큽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푸틴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군사 기술을 넘겨줘야 되겠죠. 전쟁 초기에 조롱거리로 몰렸던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이 최근 정밀한 타격 무기로 환골탈태했다는데요. 어떤 행위일까요? 이 북한의 대표적인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명으로는 화성 11A라고 하는데 KN-23 이게 2023년 12월 30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 투입이 되었을 때 초기 발사 물량의 약 절반 정도, 50% 정도가 공중에서 제멋대로 폭발하거나 목표물에서 무려 1km 이상 심하게 벗어나는 등의 형편없는 신뢰성으로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실장 키릴로 부다노프의 증언에 따르면요.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전문 기술진들이 직접 투입돼서 북한 미사일의 조밀한 유도 소프트웨어 결함과 비행 계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북한의 심각한 표적 유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표적 조준 기술을 지원했고 이러한 결함 보완과 함께 위성 데이터를 접목하면서 오차 범위를 무려 15m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좁히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단거리 탄도탄으로 개조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곧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북러 군사 밀착에서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의 기술을 역수입해서 자국의 핵심 미사일에 적용한 사례도 있다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립군사시험연구소 자르바 대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방적인 러시아의 기술 전수와는 달리 러시아 측이 오히려 북한의 독자적인 군사 솔루션을 자국의 최강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 M에 역으로 접목시켰음이 폭로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기술이 러시아에 역이식된 부품은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는 최종 종말 단계에서 적의 서방제 정밀 방공망 레이더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기만체, 쌍극자 반사체, 열 트랩,
이런 것들을 집중 사출하는 정교한 전자기 에어로솔 교란 보호류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러 간에는 이미 장기화된 물 및 무기 개발 공조가 있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두 미사일의 강한 설계적 공통성을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북러 간의 수많은 유도무기 기술 교류와 설계 도면 및 솔루션 유입이 조용히 양방향으로 긴밀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물증이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이런 게 있었군요. 북한이 추가 파병과 탄도미사일 선적 대가로 러시아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4대 첨단 군사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반도의 안보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4대 요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파병 대가는 첫 번째로는 전술 핵무기 소형화 기술, 두 번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단 분리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 세 번째는 군사정찰 위성 탑재 기술, 네 번째는 미사일 잠수함 기술의 이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핵심 재진입 및 고체 연료 분리 기술을 완전 전수해 줄 경우에는 그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북한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와 인도 태평양 전역을 정밀 핵타격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치명적인 게임 체인저로 비약하게 됩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북러의 불법 군사 카르텔과 전술 핵 위협에 대응하며 한미일이 실전 가동 중인 핵심 안보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 가지인데, 핵 협의 그룹이 위기관리 훈련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핵과 재래식 통합 위협에 실전으로 공동 대처하고 있고, 이를테면 프리덤 실드 및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실전 야전 기동 훈련을 최신 침투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폭 강화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다자간 실시 공유 시스템인데요. 북한 미사일이 뜰 경우 도발 시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은 공동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했고요. 탐지 레이더 데이터와 궤적 정보를 초고속 실시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이것을 제도화시켰는데,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7월 도쿄에서 한미일 3국이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경보 공유 체제라든지 정책 고위급 대화라든지 합동 다자 훈련을 상설적이고 견고한 제도적 틀로 완성해서 공동안보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러설 수 없는 푸틴은 결국 북한의 추가 파병을 계속 요구할 것이고, 이에 대해 러시아의 고급 군사기술과 막대한 에너지 및 파병 비용이 김정은에게 계속 넘어갈 건데요.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와 장기 제재로 벼랑 끝에 몰렸었던 김정은이 회생하면서 핵무기는 물론이고 전통 군사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지구촌 반대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한가로운 것이 아닌가요? 북한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 증가, 시진핑의 하이브리드 침투 전략. 자, 우리의 대응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구독과 알림 자동 취소가 발생 중인데요. 구독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애국 청년들과의 애국운동을 위해서 김상순 TV와 OKTV도 함께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